1637년 1월 30일 왕께서 무릎을 꿇으셨다. 그것도 오랑캐인 만추족 앞에서 말이다. 어젯밤에는 세자저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하셨다. 세자빈, 우리도 곧 볼모로 청나라의 수도로 끌려갈 것이오. 그곳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소. 우리에겐 매섭고 추운 나날들이 될 것이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1636년 조선과 청나라와의 전쟁인 병자호란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왕이던 인조는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가서 항전을 하지만 결국 1637년 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함께 부인이었던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 무려 8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자빈 강씨입니다. 태어나 구주궁궐이 이 세상의 전부였던 강비는 처음으로 조선을 벗어나 넓은 대륙을 보게 되죠. 청나라에서 짐을 푼 곳은 청나라 황궁 근처의 심양관입니다. 여기에 소현세자 식구를 비롯해서 약 200명이 넘는 인원이 살게 되죠. 여기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청은 인질인 너희까지 챙겨줄 정신 없으니 심양관 생활에서 필요한 건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20만 평 정도 되는 황무지를 던져줍니다. 농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서 농사 지어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죠. 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씨 뿌리고 작물이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그 땅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건 청나라에서 볼모로 계속 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거세게 반대하죠. 하지만 세자빈은 청나라의 이 딜을 받아들입니다. 이마저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은 이 조선의 농업 기술을 황무지에 도입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큰 그림은 따로 있었어요. 자급자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아주 풍작을 만들고 남는 곡물을 팔려고 했거든요. 아니, 조선의 왕족인 세자빈이 그 고운 손으로 농사지어서 농작물을 팔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청에는 왕족 외에도 죄 없는 조선의 백성들이 끌려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조선인 포로들을 시장에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 시장을 포로들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시장이란 뜻에서 속환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시장에는 자기 가족을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로 아주 북적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조선인 포로 몸값이 요즘 가격으로 60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냥 가족을 구출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빨리 가족을 구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웃돈을 얹어서 지불하다 보니까 포로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3억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가져다 팔면 그 돈으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백성들까지 보듬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모의 모습이죠. 근데 이 빅픽처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세자빈은 청이 준 황무지 땅에서 수백 명의 심양관 식구들을 먹여 살릴 농작물에 무려 3배가 넘는 양을 수확합니다. 그럼 남은 걸 팔아서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한 거예요. 이걸로 구출한 포로만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말 국가 표창감이죠. 당시 벌어들인 돈을 보면 세자빈의 클래스를 알 수가 있는 게 인조실록에 의하면 강빈 개인의 재산은 은 1만 650냥이고 황금은 16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이 좀 안 오시죠? 이게 쌀로는 한 1만 석 정도에 해당이 돼요. 당시 조선조정관원의 전체 1년 녹봉이 2만 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현재 공무원 인건비 같은 각종 예산이 연간 100조 정도인데 100조의 반이면 50조 정도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가 예산이 적었을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는 거죠. 이 심양관에서의 포로 생활도 1645년에 끝나게 됩니다. 소현세자 부부는 너무 그리워하던 고국의 땅을 8년 만에 밟게 되죠. 그런데 인조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냐면요, 청에서 세자빈 부부가 돈만 번 게 아니었어요. 아담셀과 같은 서양 선교사를 만났고 발전된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조선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에 대한 입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자호란을 구르고 씻자면서 청나라와 싸우려고 했고 아들은 배척하기엔 보고 배울 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들 부부가 인조는 못마땅했고요. 언젠가 청나라가 자기를 내치고 소현세자, 자신 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앉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습니다.
사인은 학질이란 병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왕의 주치인 이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자에게 병을 고쳐준답시고 침을 놨는데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죠. 실제로 당시엔 아들을 질투한 인조가 주치의를 통해 세자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굴에 있는 7개 구멍에서는 피가 나왔고 검은 천으로 얼굴에 반을 가렸는데 사람들이 얼굴과 천을 구분하지 못했다. 실제로 독살을 당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침 놓은 의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당하겠죠. 그런데요, 인조는 이 주치의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어요. 소현세자에게는 세자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으면 적장자인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인조는요, 차남인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자빈 강씨 얼굴이 흑빛으로 바뀝니다. 이건 완전히 인조가 세자빈을 내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활시위는 세자빈 강씨를 향해 당겨집니다. 1646년 인조 24년에 인조는 전복구이를 먹다가 독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배후 인물로 며느리인 강빈을 지목합니다. 이럴 땐 보통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수락관 궁녀들을 조사하는데 이게 왜일까요? 인조는 강빈 쪽 궁녀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근데 이 궁녀들이 모진 고문에도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요. 세자빈의 궁녀들은 오히려 자백하지 않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증거라고는 1도 없이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가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기어이 인조는 강빈을 후원별당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음식과 물도요, 정말 죄인처럼 문에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게 합니다. 이런 조치에 신하들이 세자빈 강씨도 왕의 아들인 소현과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극구 반대해요. 그랬더니 인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금이 대놓고 개새끼라고 욕을 한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 인조가 유일합니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소현세자는 독살인지 의료사고인지 모를 의문사를 당하고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녀 나이 36살, 3남 3녀를 남겨둔 채 말이죠. 강빈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셨어요. 세자빈 강씨는 고려의 전쟁 영웅 강감찬 장군 아시죠? 강감찬 장군의 19대 손녀입니다. 아마도 집안에 이 기계 있는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나요? 세자빈 강씨는 타고난 CEO였습니다. 농장을 경영할 때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줬고요. 또 책임 경영 체제도 도입합니다. 농장별로 책임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강빈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자빈이 죽고 난 후에요, 이듬해 3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석철, 성린, 석견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간 지 1년 만에 석연찮게 석철과 성린이 죽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나라 장수 중에 용골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현세자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 석철을 자기가 데려다가 청에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인조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석철이 오래 살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살아남은 아이는 막내 석견뿐이었습니다. 석견은 효종 때 강화도에 교동도로 옮겨집니다. 귀양에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지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